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창무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활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은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60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 978개 학교 중에서 약 24.3%에 해당하는 238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74개, 중학교 55개, 고등학교 9개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정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학교 규모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등 교육복지 정진, 학생을 위한 통학 편의 제공,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과 통폐합 추진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규모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의 교육 여건과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닌 학부모,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적정 규모 학교의 육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가치 균형을 위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몇 개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예, 올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대상 학교는 968개 학교 중에 약 2.7%에 해당하는 26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통폐합 대상 학교로 선정된 27개 교는 원래 통폐합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가 그 주민들을 지역 주민의 그 문화 공동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27교를 그 교육청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올해는 통폐합 학교를 중점 대상 학교하고 권장 대상 학교로 좀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 대상 학교는 학생 수 20명 이하로서 학부모 60%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권장 대상 학교는 학생 수 21명에서 30명 이하 학교로서 학부모 65%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있어서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개 학교라든지 통학 여건 등 지역 여건상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도소백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통폐합 기준상 학부모의 65% 이상이 통폐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통폐합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65% 가는 것은 사실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나 학교의 통폐합 학교 선택권을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동의 절차를 저희들은 사회적인 합의의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때가 오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하는 시기가 올 것인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3번 송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내에 60인 이하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60인 이하 학교 같은 경우는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8개 학교 중에서 예. 24.3% 정도 됩니다. 예. 그 숫자가 한 238개 학교인데 초등학교 174개, 중학교 55개, 고등학교 9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때가 오면 하는 이야기는 2040년이 되면 학력 인구가 32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학교 통폐합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근 5년만 해도 학력 인구가 4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60인 이하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제 다들 그 국민적으로 공감하고 있듯이 저출산의 어떤 현상이나 구도심, 농어촌 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학령 인수가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감소되는 것이지만 그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또 이동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는 수도 있고 감소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학교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의 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의설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공동화 현상에 따른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그 학교 통폐합은 소규모 학교의 어떤 적정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원래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지요. 그 초등학교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본교 6개 학교하고 분교장 6개 학교로 총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기준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는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학교가 그 지역의 문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베이스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특히 조선가정이나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지면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한 농산어촌 지역의 그 학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교육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 경동적 역할도 하고 학교가 사라지면은 이로써 지역의 어떤 구심점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나 농촌이나 맨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찬가지인데 학교가 있다고 농촌에 학교가 있다고 해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때가 되면 또
통폐합이 또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화면 4번 송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예, 예.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예, 예. 예산 관련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직접 창녕군과 합천군 내 최소 학생수를 가진 초등학교와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진 초등학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소 학생수 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 1.7명입니다. 반대로 최대 규모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6명입니다. 이 말은 즉 학생 1인당 예산액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국장님, 학생 1인당 평균 운영 예산이 얼마 되는지 자료 빨리 찾아보십시오. 제가 못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된다,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9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보통 학교 운영비를 책정할 때 교사 인건비와 학생당 경비가 책정되는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수 대비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작년과 합천의 36개 교를 비교해 보니까 학생 1인당 예산액 차이가 최고는 1인당 1,680만 원, 최저는 78만 원입니다. 무려 21.6배가 됩니다. 이것은 교원 인건비 미포함입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더 이상 우리 국장님께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답변서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기대하면서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도록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정책국장 최돌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소규모 학교가 학생 학습권 보장을 한다고 보시는지? 예, 우리 교육청은 학생이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맞는 다양한 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1월 달에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작은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충분히 살리고 다수 그룹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학습의 효과는 다소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작은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체육활동이라든지 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오케스트라 등등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 탐색 같은 자유학년제, 즉 중학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등은 이웃에 있는 학교를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단위 학교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 고등학교의 교육력도 제고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쏟고 있고, 특히 영어 교육을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강사가 없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강사 활용 원격 하상 수업도 하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원격 영어 수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육청은 학생이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한 합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5번 송철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과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규모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우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17년, 19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국가 수준의 학업성 지도 평가 결과,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표집을 해서 전체 시험 친 학생의 3%를 가지고 결과 데이터 분석을 한 경우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다가 2018년, 19년이 되면서 다시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소규모 학교 그리고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기초 학력이 미달된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출발선에서부터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초 학력은 대도시에 있던 소규모든 대규모든 관계없이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어느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국어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2분이 들어가서 가르치는 협력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학습 부진의 원인을 보면은 단순히 학습적인 요인 외에도 정서적인 요인이라든지 돌봄이 계류되어서 부족해지는 그러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통합 지원해주는 두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단위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어서 우리 18개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독증이라든지 경계선 지능으로 해서 학습에 굉장한 부진을, 특히 읽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또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단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해는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을 약 55억을 확보를 해서 전년 대비 107%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더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좀 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뭐 공부하는 목적이 학습 능력 신장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교육 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가 가능한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는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초등은 15명, 중학교는 12.7명, 고등학교는 13명으로 제시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교과와 체육활동이라든지 토론 등 그룹 활동이 효과적인 교과가 함께 운영됨으로써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위한 적정 학교 규모를 일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60명 이하의 학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향후 학령 인구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 우리 교육청, 그리고 마을 주민, 학부모 모두가 함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규모에서나 학력을 그러니까 학습 보장의 기회를 제가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가 없다면은 교육부 권고사항을 참고로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다시 한번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가 이와 같은 속도로 앞으로 더 가속이 되어서 많이 줄어든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통폐합의 수준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여러 가지 그 마을의 교육문화 평생교육센터로서 역할도 하고 마을의 무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점점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건을 갖추어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죠. 학교가 없어지면 선생님도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정책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